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우리 삶터 환경을,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과 관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남산에 외인 주택이 있었는데 제3한강교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면 남산의 경관은 자연 상태에도 문제가 있고 미약 시각적인 환경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외인 주택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자리에 외국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8군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또 경제사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물리적으로 산이라는 그 공간과 걸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6가지가 다 틀리는 거라 그걸 허물었는데, 부수는 것을 할 때에 한 5분 걸리더라고요. 부수는 게 그렇게 어떤 때는 참혹할 정도로 금방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응봉산이라는 게 남산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응봉산은 한 170m 정도 나지막하게 가는 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남산타운 아파트라는 것을 지었단 말이죠. 남산 줄기에서부터 약수동 로타리까지 그냥 대단지로 짓고, 평면도를 보면 산이 이렇게 울퉁울퉁 이렇게 언덕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물리적인 자연 생태적인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본래 살던 사람들의 그 사회 경제적 환경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 살던 분들이 6.25 때 피난 온 분들이 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학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를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가 인간 적도에 맞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 중세기 도시 시에나 같다. 집들이 조금 오밀조밀 거고, 그 교회도 있고 거기 광장도 있고, 그래서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그 물리공간적도 참 그 골목과 뭐 이런 게 연결 이런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쓸어버리고 평평하게 만들고 격자식으로 해서 지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의 남쪽 끝에 5층 정도를 지어야 햇빛이 비춰지는데 막 그냥 지었어요. 근데 본래 계획은, 제가 도시계획위원 때 거기는 그렇게 햇볕을 생각을 해서, 또 자연 시각적인 경우로 해서 굉장히 낮게 해야 된다, 많아야 5층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경학 언유착이 됐다고 하는 케이스라고 보여요. 전부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거기다도 하이라이즈를 짓게 만들고, 햇빛이 비춰지는데 막 그냥 지었어요. 지금도 그 앞에 버티고개 길은 겨울에 그 얼음이 그 도로에 얼어갖고 녹질 않죠. 도시 삶의 터전을 만들려면 물리공간적인 환경, 경제사회적인 환경, 미학 시각적인 환경, 역사 문화적인 환경, 자연 생태적인 환경,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던 후배가 이 담당 부사장이었었어요. 그 후배가 알아들었고, 그런데 그 선경뿐만 아니라 동아 뭐 재벌 건설회사들이 떼를 지어갖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조합장 감옥에다 가는 일이 벌어지고, 뭐 돈 주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양심이 있는 그 부사장은 MIT 공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런 분인데 자살했어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그 돈 갖고 정치적으로 관해서 다 언론의 힘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가혹한 잔혹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는 그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조경공사 초대 고문을 할 때 응봉공원은 뭐 남쪽이나 성동구 쪽으로 해서 그 산들이 아름다운 게 돌산들이 많은데, 거기다가는 일체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된다. 짓는다 그러면 최대 70% 7부 능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는 전부 살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시각적으로도 엉망을 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종합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만, 중앙청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사람들이 나쁜 역사지만 그 살려서 교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숴야 되겠다고 한 것은, 그래서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가 부탁을 단단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숴줘서 고맙기 짝이 없는데,
거기야말로 한반도 전체의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장소 중에 하나예요. 뭐 더 보태면 송악산이 있는 개성, 그리고 지금 계룡대가 있는 신동안, 그런 정도가 아주 옛날 풍수지리설이 아주 아늑한 곳이죠. 그야말로 조산이 있고 청룡백호가 있고, 그런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그야말로 백두대간에서 쭉 와가지고 도봉산, 북한산 내려서 내려오는 거기에 우리 역사 문화가 진짜 거기에 있는, 그래서 광화문으로 쭉 나가서 남대문으로 이렇게 쭉 나고 남산하고 연결되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라든지 미학 시각이라든지 그야말로 물리 공간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사례죠.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 계획을 하고 환경 설계를 한다는 두 축의 입장에서 보고 미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걸맞지 않는다 해서 과감하게 없어지는 게 케이스죠.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세종문화회관도 건물을 잘라서 지어서 대청 같은 게 있어서 지금 계단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뒤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인왕산이 광화문으로 들어오게, 시각 미학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시다시피 대학로에 있는 환경미술관이라고 하는 또 구멍을 뚫었어요. 조그맣지만 뚫어라. 그래서 낙산이 청룡이 들어와서 옛 한양의 공간 구조, 역사 문화 환경에 시각적으로도 연결되게 해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악산으로 해서 쭉 이제 내려올 겁니다. 창경공고에서부터 비원으로 해서 종묘로 해서 남산으로 해서 이제 팔군이 있던 용산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외사산 중에 관악산까지 쭉 연결하고, 그런 와중에 소가 자는 것 같다는, 그래서 우면산인데 그 예술의 전당도 남쪽 한강을 또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남북축이 있어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강남도 문화예술의 그 꽃을 피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공간이 많으니 있으니까 거기다 필히 링컨 센터의 줄리아드 스쿨 오브 뮤직처럼 교육, 음악, 예술, 공연장도 있지만 따로따로 지으면서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게 해서 링컨 센터의 가운데 분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해야지,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 같은 건 건물 하나 짓고 세 토막을 지어서 콘서트 홀이니 오페라 하우스, 심포니 하우스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다 어우러지게 해서 그 우면산이 그 공간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고 확실하게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짓는데 물리공간적 환경과 그 역사문화적 환경과 자연생태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전부 따져봤을 때 여기다가 그 축상에 짓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만 입지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건물은 필히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뻥 뚫어서 사람의 그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경우에는 그 남산이 그대로 쫙 들어와서 중앙청 없애서 오는 그 북악산부터 들어오는 것이 남산으로 해서 가운데로 쭉 열러가서 한강으로 건너가도록 하고, 그렇게 쭉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백두대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촬영산맥, 노령산맥 해서 저쪽 월악산까지도 가고 지리산까지도 가고 뭐 제주도 한라산까지 뭐 물이 있는 거니까 저렇게 가는 그런 그 자연 생태 맥 잡기 이런 것을 머리다 두고 그런 거를 작업한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이럴 때 이 환경을 어떻게 조정한 설계와 정책을 어떻게 기획하느냐, 퍼블릭 폴리시 플래닝 할 때 그 의도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인텐션과 아웃컴. 근데 이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늘 관리를 해야 돼요. 눈을 뜨고 잘못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안쓰러운 것도 있지만 지금 몇 가지 사례는 그런 대로 또 그 역할이 돼서 이 시대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
그 기본적인 한양 서울의 시각적, 물리 공간적 맥락, 환경 형태 잡기가 그런 대로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